이른 아침 도시는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붙잡고 선 사람들,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깔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과 정갈한 옷차림에서 품위가 느껴졌죠. 그분의 두 손은 오래된 지팡이를 조용히 쥐고 있었는데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평생 일해온 손일 테지요. 맞은편에는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고 휴대폰을 통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구두 위에는 희미한 먼지가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오늘 이 면접은 절대로 망칠 수 없어. 젊은 남성의 목소리는 지하철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힐끗거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래,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까 문제 없어. 이번에는 꼭 붙을 거야.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물결처럼 밀려나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쇠로 된 구루마를 어렵게 끌며 지하철에 오르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앉을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차 안에서 그저 서 있을 공간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젊은 남성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통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주변 상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젊은이, 노인네라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성은 마치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했죠. 몸이 아픈 게 아니면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젊은 남성이 마침내 통화를 중단하고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과 거만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은 다음 역을 향해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차 안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젊은 남성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늙은이들이 공짜로 지하철 타면서 젊은이들에게 피해준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갈 데도 없으면서 공짜로 지하철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좋으시죠?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구루마 손잡이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어요. 주변 승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 일 없고 돈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세요? 젊은 사람들 자리까지 뺏어가시려고? 젊은 남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고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지하철 안을 울릴 만큼 강렬했어요. 늙은이들이 공짜로 지하철 타며 젊은이들에게 피해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경험을 겸비하고 있다네. 젊은 남성이 놀란 듯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계속 말을 이었죠. 자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우리 세대가 흘린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노인을 무시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 젊은 남성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낸 세금으로 지하철이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노인들이 무임승차해서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젊은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죠. 자네가 지금 내는 세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네. 우리가 지금의 자네 나이였을 때 흘린 땀이 지금의 자네를 있게 한 것처럼 말이야. 할머니는 어느새 할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했어요. 그녀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늙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젊은 남성은 더욱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도 한층 더 날카로워졌죠. 저는 당신들 세대처럼 쉽게 살지 않았어요. 저희는 경쟁이 치열해서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노인들까지 나와서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겪는 어려움도 이해하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특히 자네보다 약한 이들에게 말이야. 젊은 남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비웃음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약하다고요? 오히려 지금은 노인들이 더 강자 아닌가요? 복지 혜택은 다 가져가면서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으라고 요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는 그저 세금만 내면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지하철 안의 승객들은 이제 모두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젊은 남성의 말에 동조하는 듯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노인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세상을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구먼. 진정한 강함은 다른 이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이라네. 젊은 남성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시하듯 지나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역이 그의 목적지인 듯 했죠.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네요. 노인들의 잔소리는 다음에 듣죠.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재빨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분노와 짜증이 묻어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젊은 남성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할머니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앉았죠. 주변의 승객들은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방금 전 일어난 일의 여운은 여전히 차 안에 맴돌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예의까지 있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고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한편 젊은 남성은 역사를 빠른 걸음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로 복잡했어요. 그는 몇 번이고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내가 오라. 노인들이 뭐라고 해도 난 내 자리를 지킬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눈빛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죠. 거리는 이미 아침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가운데 젊은 남성은 자신이 향할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높게 솟은 유리 건물은 마치 그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오늘 면접만 잘 보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해.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걸음걸이도 더욱 당당해졌어요.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여전히 지하철에서의 언쟁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죠. 회사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나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면접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처럼 긴장한 표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가방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꺼내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내게 완벽해. 대기업의 안정성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 그는 자신의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그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높은 연봉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 회사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성장 가능성이 그를 매료시켰죠. 시간이 흐르고 다른 지원자들이 하나둘 면접실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찬 표정으로 또 다른 이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떠났어요. 젊은 남성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들어가시겠어요? 안내원의 목소리에 젊은 남성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일어섰죠. 문 앞에 서서 그는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바로잡고 양복 재킷에 주름을 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가 문을 열자 면접실 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넓은 테이블 건너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앉은 두 사람은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 남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고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어요.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하철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정장을 갖춰 입고 위험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지하철에서와 마찬가지로 깊고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권위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자리에 앉게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젊은 남성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자,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젊은 남성의 이력서가 들려 있었고 노안 때문인지 안경 너머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은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바르게 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젊은 남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죠. 그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준수의 모습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준수 씨의 이력이 꽤 인상적이군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외 인턴십 경험도 있고 스펙만 보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준수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펙이 이 회사에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스펙만큼이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씨? 그 질문에 준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자신이 보인 행동이 이 면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물론,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는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수의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그 모순에 자신도 부끄러워졌죠. 할아버지는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대답이군요. 그렇다면 준수 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요. 그 순간 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준수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죠.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의 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 자신도 자신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지하철에서 보여준 행동은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데요. 준수의 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어요. 그건 제가 오늘 면접 때문에 긴장해서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압박을 받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지요.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는 어렵습니다. 준수는 땀을 흘리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면.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준수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준수 씨, 우리 회사는 단순히 능력만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구성원들의 인성과 가치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약자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지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준수는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천천히 처져갔고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우연히 준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젊은이의 패기와 자신감은 좋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준수의 머릿속에서는 지하철에서의 기억이 마치 영화처럼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다른 면접관들과 눈빛을 교환한 후 다시 준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모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귀에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꿈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복도에 선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 무거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중얼거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의 꿈을 앗아갈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준수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는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이제는 초라하고 피폐해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더욱 느슨해졌고 셔츠에는 땀 자국이 선명했죠. 제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의 물결이 그를 덮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고 준수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래는 면접 후 친구들과 축하 자리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자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바깥으로 나오자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준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걸었죠.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압박을 받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준수는 문득 자신이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버스 기사에게 짜증을 낸 일, 카페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순간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밀치며 먼저 타려 했던 적. 이런 행동들이 그의 일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그의 깨달음은 쓰라렸습니다. 준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에는 노인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평화롭게 담소를 나누거나 신문을 읽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준수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히 늙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개인들이었어요. 준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해 왔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손을 떠는 노인 한 분이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심한 듯 지나갔지만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나 그 지팡이를 주워 노인에게 건넸어요. 감사하네, 젊은이. 노인의 미소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감정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한편 면접실에서는 할아버지와 다른 면접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장님, 너무 가혹하셨던 것 아닐까요? 그의 스펙은 정말 좋았는데요. 젊은 여성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능력 있는 직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네. 그 젊은이는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해. 할아버지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의 손자를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준수 같은 젊은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는 여전히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인생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이었죠. 준수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면접 실패 후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친구들의 연락도 무시한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행동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방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으로는 희미한 빛만이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들과 마시다 만 커피잔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준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난 항상 그랬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며 스스로를 성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중요시했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몇 번이고 무시하던 전화였지만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괜찮아? 며칠째 연락도 없고. 응, 괜찮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면접은 어땠어? 붙었어? 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아니, 떨어졌어. 근데 그게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준비한 것 생각하면 당연히 붙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인성에서 문제가 있었어. 면접관이 내 모습을 아침에 지하철에서 봤거든. 내가 노인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모습을. 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겠지.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통화가 끝난 후 준수는 오랜만에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밝은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마치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신의 스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담았어요. 그리고 지원할 회사들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연봉이나 명성이 아닌 기업의 가치관과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시하는 곳들로 목록을 작성했죠.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준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답답한 방에서 벗어나 세상과 다시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자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들, 버스 정류장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 이 모든 것들이 준수의 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이웃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주머니의 놀란 표정이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을 표하며 준수에게 장바구니를 건넸어요. 그들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준수는 그 짧은 대화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집 앞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준수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과는 달리 여유로웠고 주변을 살피는 시선도 더욱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어야 하는데. 준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지하철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컸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희망을 전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또한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입니다.